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프롬펜입니다. 지난달 캄보디아 프롬펜에서 개최된 식품 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초 한국 방문 때 한국 식품 박람회를 둘러보고 온 탓인지 너무 빈약했습니다. 특별한 것 없었고 급하게 성장하고 있는 캄보디아 요식 산업과 대비해 본다면 현실과는 동떨어진 행사 같아 못내 아쉬웠습니다. 사실 저희 건물 내 직영할 한식당 개업 준비를 위해 현재의 캄보디아 음식 산업 현 주소를 확인하고 다양한 수입 제품들과 주방 기자재 견학과 구매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갔는데 아직은 요식 산업이 캄보디아 내에서는 이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한편 법원으로부터 옆집 땅 분쟁과 관련 저희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 법률상 판결문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원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저희가 최종 승자가 됩니다. 이후 모든 구상권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요청도 함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건물 공사 마무리를 위해 저희가 주거래은행인 ABA은행에 건물담보대출 신청을 하였으며 11월 28일, 29일 양일간 은행 실사팀이 나와 저희 공사 현장 및 관련 대출 요건을 확인하고 요청 심사 서류를 작성하고 돌아갔습니다. 대출금은 아마도 이번 달 중순쯤에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저희 사업 건물 2층에 직영할 식당 개점을 위한 컨설팅을 위해 첫 실사팀이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저희 현장을 방문한 팀은 주방뱅크라는 회사로 한국에서 30년 가까이 식당 창업 및 컨설팅을 하고 있는 회사로 저희 한식당 개장을 위해 타당성 조사와 프롬펜 한식당 현황 및 식자재 및 주방기기 공급 현황을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시장을 파악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오신 분들은 총 3분으로 개업 타당성과 식당 레이아웃을 잡아주실 대학 교수님, 그리고 식당 내장 및 전체 디자인을 맡아주실 식당 전문 인테리어님, 그리고 한식 메뉴 및 주방을 책임지실 한국 정부로부터 한식 명장이라는 타이틀까지 획득하신 셰프님 등입니다. 귀국 후 이분들은 방문 기간 정리한 방문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만 앞으로 전문가 2팀이 더 12월 중순 순차적으로 방문 식당 개업 분석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 팀들의 의견을 전부 모아 방향을 정하고 한 팀을 선별 한식당 개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고의 한식당으로 프롬펜에 입지를 세우고 건물의 가치도 올리고 한국 회사 빌딩으로 그 색깔을 분명히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식당은 내년 1월부터 총 3개월간 공사 기간을 거쳐 3월 말 정원이라는 식당 이름으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캄보디아에서 신용이란 무엇이고 외상은 또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캄보디아는 무척 어렵습니다. 돈이 안 돕니다. 투자도 없는데 이곳 장사꾼들은 돈을 아끼려고 못 쓰고 근로자들은 정말 돈이 없어 못 쓰고 어른들은 돈을 안 쓰고 젊은이들만 돈을 씁니다. 이것이 지금의 캄보디아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없는 나라에서 외상이 상거래의 기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주요 제품이 건설 현장에 들어가고 있는 철근 등 건설 자재들인데 대부분의 고객들에게 최소 1개월의 외상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청해서 외상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제가 장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관행적으로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영업 형태입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는 지난 11월 15일 캄보디아를 국가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하고 신용 등급은 B2로 그냥 유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국가 신용평가 지수는 AA2로 미국, 싱가포르 아래의 3단계이며 캄보디아는 B2로 15단계로 그냥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들 수준으로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냥 쓰레기 수준의 정커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사지도 팔지도 않는 수준입니다. 아무튼 무디스의 이런 부정적인 전망을 들여다보면 경상수지 적자가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데
다시 말해 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돈보다 지출한 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지금의 국제 정세에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비록 국가 간 차관이나 외국인 직접 투자 FDA는 계속되고 또한 회복되겠지만 국제 금융시장에서 채권 판매, 캄보디아 주식 거래 등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캄보디아에 있는 미화 보유고의 잠식이 걱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022년 7월 현재 외환 보유고는 161억 달러이나 무디스는 금년 말 150억 달러로 줄어들 것이고 2023년 내년에는 130억 달러로 줄어 향후 2년 동안 계속 외환 보유고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무디스는 또한 정부에 투명하지 않는 각종 지표 보고서와 미사역으로 만들어진 경제 정책들은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불신만 키워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내에서 멈춰서버린 부동산 개발 산업은 이 나라의 경제 성장 전반에 광범위하게 시한폭탄으로 내일 당장 폭발해도 전혀 의심스러울 것이 없고 여전히 낮은 관광객 숫자 또한 이 나라의 신용도 추락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B2 즉 15등급 유지는 중국 정부의 도움으로 지속적으로 낮은 금리 차관과 그리고 공사, 안정된 환율 그리고 미화 사용 덕분이라고 하였습니다. 2021년 작년 한 해 동안 캄보디아 경상수지 적자는 전체 GDP의 46.2%로 매우 심각하게 악화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건설 중단, 연료 수입의 증가이며 특히 특이한 점은 전년 대비 약 500%나 늘어난 금 수입입니다. 2차 산업이 없는 캄보디아에서 놀랄만한 금 수입은 산업용이 아닌 캄보디아인들의 장기 불황에 대비 확실한 투자 자산으로 지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코로나 전에는 캄보디아 경상수지 적자를 연평균 12%가 넘는 해외 직간접 투자로 상쇄하였지만 코로나 이후부터는 경상 적자를 방어할 수단이 없어져 점점 힘없는 정부가 되어가고 있으며 그런다고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어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지금 캄보디아가 빌린 돈 중 60%는 중국의 1대1로와 같은 양국 간의 특정 차관으로 진행된 것이라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 공신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에 비해 향후 디폴트 사태 때 캄보디아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이제 중국이 개방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묻지마 투자는 없을 듯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정부는 미화 2.4억 불에 달하는 첫 번째 국채 발행을 시도하였으나 1년 만기임에도 제대로 판매하지 못하였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올해 캄보디아는 4.5%의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며 내년 2023년에는 약 5.5%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디스사의 평가는 저에게 이곳에서 어떻게 장사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지만 현실은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정크 수준의 국제 신용 등급의 개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회개한 외상거래 상해 행위는 저희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에서 천길 낭떠러지의 외주를 타고 있는 기분입니다. 한국에서처럼 보험공사라도 있으면 보험이라도 들을 수 있으련만 이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리 없고 수표 받고 외상 주면 지정은행에서 잔고 없다고 다시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 나라에는 외상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냥 도망가 버리면 이 나라에서 찾을 방법도 없습니다. 혹자는 외상 판매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시겠습니다만 고객 건설사들에게 외상 거래를 거부하면 우리 경쟁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외상 줍니다. 이렇게 한두 군데 거절하다 보면 남은 고객은 거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언급했듯이 말 그대로 신용이 바다인 이 나라에서 17년째 외상 장사를 해오고 있지만 지금의 국제 불황은 캄보디아에서처럼 경제적으로 허약한 개발도상국에서 신용거래를 기술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없어 참으로 버텨내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늘 외상값 잘 갚아주던 우수 고객들도 외상값 지연이 늘어나고 있으며
무디스가 평가한 것처럼 캄보디아의 경제 불황은 이제 시작이며 장기간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참으로 힘든 시기에 초입에 들어선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사견입니다만 캄보디아가 제자리를 잡으려면 외국 투자가 다시 일어나야 하며 그 나라는 중국뿐입니다. 중국인들에게 저희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며 다만 이들이 다시 돌아와야 캄보디아를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종속이 심한 캄보디아는 중국 이외에 아무런 다른 해결책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도 새롭고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